박근혜 전 대통령의 형 집행정지가 불어댔습니다. 지난 25일 서울중앙지검은 형 집행정지 심의위원회를 열어 박 전 대통령의 형 집행을 정지시킬 만한 사유가 있는지 살펴봤습니다. 형 집행정지는 징역형을 받은 재수사가 생명이 위독할 정도의 중병이 걸리면 구치소나 교도소에서 나가 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것을 말합니다. 이 외에도 70세가 넘은 고령이거나 임신 후 6개월 이후 또는 출산 후 60일 이내 등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도 해당됩니다. 박 전 대통령은 디스크 통증 때문에 형 집행 정지를 신청했는데요. 심의위는 박 전 대통령의 디스크 통증이 형을 정지할 만큼 심각한 상태는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. 심의위의 결정에 따라 서울중앙지검은 박 전 대통령의 형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불허 의결을 했습니다. 박 전 대통령의 형 집행정지가 불어되자 일부 극우단체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일부러 박 전 대통령을 풀어주지 않으려고 한다는 가짜뉴스가 돌았습니다. 그런데 사실 박 전 대통령의 형 집행정지는 문 대통령이 아니라 영남재분 회장의 부인 윤길자 씨 때문입니다. 2002년 이화여대 법대 4학년이었던 하재 씨가 실종된 후 10일 만에 시신으로 발견됩니다. 당시 하 씨의 몸에는 6발의 총상과 구타 흔적이 발견됐습니다. 처음에는 묻지마 살인으로 알았습니다. 그러나 알고 보니 영남재분 회장 부인 윤길자의 청부살인이었습니다. 하 씨의 이종사촌이었던 김모 판사는 영남재분 회장 사위였습니다. 장모였던 윤 씨는 사위가 바람을 피운다고 의심해 하 씨의 살인을 지시했습니다. 윤 씨는 살인교사 혐의로 무기징역을 받았는데요. 교도소에서 호화로운 생활을 하다가 급기야 의사와 짜고 허위 진단서를 통해 수차례 형집행정지를 받았습니다. 형집행정지를 받고 병원에 간 윤 씨는 자유롭게 외출을 하는 등 범죄에 대한 처벌을 교묘히 빠져나갔습니다. 방송에 이 사실이 폭로됐고 검찰은 형집행정지를 취소했습니다. KBS 드라마 닥터 프리즈너에서 이 사건을 모티브로 다루기도 했는데요. 드라마에서도 재벌이 허위 진단서로 교도소에서 빠져나오는 장면이 나옵니다. 2013년에 이 사건이 알려지면서 무전유죄, 유전무죄냐며 국민들이 사법체계에 대해 분노를 합니다. 결국 이때부터 검찰이 형 집행정지에 대해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기 시작했습니다. 민주당 송기현 의원실에서 받은 법무부 자료입니다. 2009년부터 2013년까지는 잔형 집행이 훨씬 많았습니다. 잔형 집행은 수감 중 형 집행정지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교도소로 다시 돌아와 나머지 잔여 형기를 채우는 것을 말합니다. 그런데 2014년부터 갑자기 잔형 집행보다 사망이 더 늘어납니다. 이것은 형 집행정지를 받지 못해 사망한 재소자가 증가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. 예전에는 쉽게 형 집행정지를 받았는데 이제는 진짜 죽을 병에 걸리거나 사망하기 전이 아니라면 아예 형 집행정지를 해주지 않게 된 겁니다. 무고한 여대생을 태연하게 청부살인한 윤길자 씨가 아프지도 않은데도 형 집행정지를 받은 사실이 국민들에게 알려진 것은 2013년 6월 SBS 그것이 알고 싶다를 통해서였습니다. 2013년은 바로 박근혜 씨가 대통령으로 재임하던 시기입니다. 지금 형 집행정지의 기준이 엄격해진 것은 문재인 대통령이 아닌 박근혜 정부이고 이런 기준은 지금까지 이어졌습니다. 지금 박 전 대통령은 서울 성모병원 등 외부 대형 병원에서 계속 진료를 받고 구치소 의무실에서 외부 한의사로부터 치료까지 받고 있습니다. 생명의 위협을 받을 정도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. 무조건 박 전 대통령의 형 집행 정지가 문재인 대통령 때문이라는 가짜뉴스를 믿기보다는 왜 형 집행 정지가 엄격해졌는지 배경이나 사실관계를 정확히 알았으면 합니다. 좋아요와 구독하기 부탁드리겠습니다.